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유명 연예인과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거액을 가로챈 국제 해킹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조직은 보안이 취약한 알뜰폰 웹사이트를 해킹하고 비대면 인증체계까지 무력화했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맞서 보안 기술도 더 정교해지고 우리의 보안 의식도 더 철저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밤 사이에는 최저 체감 온도가 25도 이상 오르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도 낮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 체감 온도는 28도, 한낮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내륙 곳곳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을 앞두고 있지만 계절은 여전히 한여름 수준입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늦더위와 호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도 9월 상순까지 더 이어집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가을의 첫 달 9월이 코앞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더위를 식히는 쿨링포구에서는 쉴 새 없이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산책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양산과 선글라스로 체감온도를 낮춥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은 여전히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남부지방도 폭염경보 속에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말까지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증기가 유입되는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나타나겠습니다. 9월을 하루 앞둔 일요일에는 밤부터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9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유입되고 저기압이 동반되며 서쪽 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덥고 습한 날씨가 찾아오겠고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는 9월 상순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9월 달로 접어들면서도 이 9월 상순까지는 또는 9월 7일로 되어 있는 중계보까지는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국지성 호우와 늦더위가 반복되겠다며 급변하는 날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의 주 상수원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보다 0.2%포인트 줄어든 15.7%를 기록했습니다. 저수율이 위험 수준에 이르자 강릉시는 지난 27일부터 동의하는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수도 계량기를 50%에서 75%까지 잠그는 강화된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류 임시 양수장에서 하루 10,000톤의 물을 2km 떨어진 오봉 저수지까지 끌어올리고 급수 차량 30여 대를 동원해 홍제 정수장에도 800여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BTS 정국과 재력가 등의 계좌에서 수백억 원을 가로챈 국제 해킹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군대에 있거나 수감돼 바로 대응이 어려운 이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39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에 올라탄 남성에게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기관의 합동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BTS 전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를 노린 해킹 조직의 총책, 중국 국적의 A씨를 태국에서 붙잡아 송환하는 장면입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정부와 공공기관, IT 플랫폼 업체 등의 웹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이를 통해 250여 명의 신분증과 운전면허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해도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속된 재벌회장, 군복무 중인 연예인 등이 우선순위 표적이 됐습니다. 이들은 해킹한 개인정보로 통신 3사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은 알뜰폰을 개통해 공동인증서나 아이핀 등 피해자들의 본인 인증 수단을 확보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개 기관과 업체의 웹사이트가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16명의 돈 39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10명으로부터 250억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이 무단으로 조회한 250여 명의 계좌 전행을 모두 더하면 5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거되지 않았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뻔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대상의 단순한 해킹이 아닌 비대면 인증 체계를 우회하여 금전을 편취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조직원 18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한 경찰은 A씨에 이어 또 다른 조직원 B씨도 태국에서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해킹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비대면 본인 인증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건데요. 금융기관과 알뜰폰 사업자,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트까지 곳곳의 허점이 결국 수백억대 탈취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이나 계좌, 휴대전화 인증 등 7가지 방식 가운데 2가지 이상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258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인증 체계가 대부분 뚫렸습니다. 해킹 조직은 먼저 주요 인증 수단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비해 비교적 보안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노렸습니다. 알뜰폰을 개통하려면 보통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신분증 발급일자 등 정보를 인증하고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를 통한 간편 인증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당은 사전에 확보한 개인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활용하고 간편 인증 절차 역시 해킹을 통해 뚫었습니다. 그 인증 통과문은 나 해커 명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 명의로 변조해서 마치 인증이 통과한 것처럼 이렇게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유심을 무단으로 개통했습니다.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해킹 조직은 비대면 인증을 통해 금융계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도 탈취했습니다. 입력 오류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찾아 0000부터 9999까지 입력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고 주요 본인 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도 해킹을 통해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인증 시 일부 특정 정보만 일치하면 된다는 점을 노려 엉성하게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YTN 보도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한 경우가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또 다른 범행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된 겁니다. 정보기술들이 자꾸 발달하고 있고 비대면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취약점들을 계속 부단히 선제적으로 찾아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24개 보안 취약점을 각 기관과 기업에 통보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킹 사건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웹사이트 보안 강화는 물론 비대면 인증 체계 강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6회 전국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지진이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이중문을 개발한 인천과학고 이정민 학생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얼음틀을 비틀어 얼음을 쉽게 분리하는 원리를 응용해 건물이 뒤틀렸을 때 전기장치 없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정민 학생은 평소 재난재해에 관심이 커 배수로 덮개나 차수판 같은 발명품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한국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상은 첫 장이 깔끔히 뽑히는 휴지갑을 만든 대전 어운중학교 엄주연 학생이 받았습니다. 휴지갑 뚜껑에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끌개 장치를 부착해 개봉할 때 휴지 한 장만 끌어올리도록 한 작품입니다.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전국에서 11,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5에서 갤럭시 보급형 시리즈인 갤럭시 S25 FE 등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4일 오후 6시 30분 최신 갤럭시 AI가 탑재된 프리미엄 태블릿과 갤럭시 S25 시리즈의 새로운 패밀리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등 프리미엄 성능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춘 보급형 기종 갤럭시 S25 FE와 함께 갤럭시 탭 S11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식감의 배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맛 좋은 국내 육성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 머리 크기만한 배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일본 품종인 신고배를 대체해 심은 국내 육성 배 품종 원앙입니다. 당도는 물론 과즙이 풍부하고 청량감이 우수한 게 특징입니다. 원앙, 슈퍼골드 같은 품종은 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립니다. 판매 시작하면 3일이면 판매가 끝날 정도로 국내 육성 품종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 배 재배 면적 가운데 85%는 일본에서 도입된 신고배입니다. 하지만 수확 시기가 9월 하순에서 10월 초로 늦다 보니 여름철에 맛보기를 원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진청이 국내 배 품종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신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야심차게 개발한 5개 품종이 선을 보였습니다. 한아름과 원앙은 과즙이 많고 청량감이 뛰어나 1, 2인 가구에 알맞습니다. 녹색빛이 도는 설원과 슈퍼골드는 갈변이 거의 없고 아삭한 식감이 오래가 컵과일과 샐러드용으로 적합합니다. 신화는 신고보다 익는 시기가 2주가량 빨라 추석 제수용으로 제격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내 육성 배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성 배 품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식감, 당도, 과즙 등 품질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한아름 배 여기 나와서 맛을 보니까 진짜 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과즙도 많이 나니까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겠습니다. 농진청은 국내 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인 청주 오송 제3생명 과학단지 조성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릅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승인됐는데 연구에서 생산, 인허가까지 아우르는 바이오 핵심 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책기관과 바이오 기업이 밀집해 있는 충북 청주 오송 지역입니다. 그동안 충북은 오송을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1994년부터 2개의 생명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바이오 거점으로 발전하려면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한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18년부터 추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마침내 7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승인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 1산업단지가 국책기관 중심의 연구 기반을 닫고 2산업단지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거점 역할을 해왔다면 3산업단지는 이 둘을 잇고 기능을 확장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특히 이곳에 들어설 카이스트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가 그 중심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력을 양선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창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카이스트뿐만 혼자서는 안 되고 국내 대형 병원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대형 병원과도 논의를 하고 있고
같이 예타면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특허 법률 등의 서비스 기업까지 유치해 거대한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에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산업, 학교, 연구 등이 융합된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단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첨단 바이오 기업이 입주하고 또 각종 연구 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면 오송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충청북도는 오송 3산업단지가 기존의 두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통해 오송이 국내 최대 바이오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입니다. 충남 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회가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상곤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베트남 수입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김과 홍삼 등 충남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맛보게 하고 기능성과 차별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홍삼이랑 황기, 맹문동 같은 한방 원료들이 들어갔고 현대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아르기닌이나 타우린 제품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 좋은 제품이에요. 충남에서 선발된 우수 중소기업 30곳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 상담회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습니다. 사전조사와 1:1 상담 등 현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첫날부터 수십 건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업체를 소개해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출에 대한 성사가 빠르고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니즈를 바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등을 접한 현지 기업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Hôm nay tụi tôi được mời đến dự buổi triển lãm của Trung Nam Đô thì hôm nay mình được thử cái hồng sâm mật ong cũng như là mình cảm thấy là nó rất là ngon, cái vị nó rất là ok so với những cái sản phẩm mình đang phân phối ở Việt Nam nên là hy vọng mình có thể hợp tác cũng như là nhập khẩu sắp tới đối với các công ty cũng như cái tỉnh Trung Nam Đô. 충청남도는 베트남과 독일 등 7개 나라에 설치한 해외 사무소를 통해 지역 우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세계인들한테 한류 문화가 큰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충남이 소재한 그런 우수 기업들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충남의 수출액은 약 59조 원. 이 가운데 베트남이 12조 원 넘는 금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최한 수출 상담회가 한국의 우수 제품을 해외 시장에 알리며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열 가공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쌀 품종 도담쌀이 혈당을 조절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담쌀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저항 전분을 10% 이상 함유한 국산 기능성 쌀로 열 가공 기술은 도담쌀의 저항 전분 함량을 증대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도담쌀을 원료로 한 저항 전분 증대 가공 기술과 비만 당뇨 개선 식품 제조 기술이 여러 산업체에 이전돼 다양한 가공 간편식 제품으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가 50%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보면 조사참여병원 응급실 23곳에 내원한 손상 환자는 지난해 86,633명으로 전년 대비 57.4% 줄었습니다. 다만 응급실에 온 손상 환자 중 입원 환자 비율은 23.7%로 7.6%포인트 올랐고 사망률도 2.6%로 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질병청은 의료계 상황으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고 중증 환자가 주로 응급실을 찾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상 경위로는 11.1%가 자해, 자살이나 폭력, 타살 등 의도적 행위로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의도적 손상 비율이 10%를 넘은 건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전북 전주의 한 공장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려다 드론 추락 사고에 휘말려 숨졌습니다. 공장 굴뚝에 부딪힌 무게 60kg 드론을 피하지 못한 건데 경찰과 관계 당국이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공장입니다. 약 100m 높이 굴뚝이 있는 이곳. 한국환경공단 직원 2명은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이 공장을 찾아 유지보수 계단에 올랐습니다. 이후 지상에서 떠오른 60kg 무게 드론 한 대. 굴뚝 중간쯤에 부딪혀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계단에 올라갔던 40대 공단 직원 1명은 떨어지는 드론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굴뚝 중간 계단에 심정지 상태로 앉아있던 직원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드론을 띄운 건 드론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드론은 당시 약 10kg 무게의 대기 측정 장비를 운반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측정 작업이 매뉴얼에 맞게 진행됐는지 또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은 일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전북 정읍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뒤늦게 숨졌다는 소식 YTN이 가장 먼저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장에서는 하루 12시간, 한 달 300시간이 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노동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전북 정읍의 한 필터 제조 공장에서 증기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노동자 6명이 다쳤고 이 중 50대 노동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1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의료반들 듣기로는 그런 걸 잘 안 갖추고 일을 대부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전모도 그렇고 팀 악이라든가. 유족은 고인이 공장에서 수년 동안 사실상 초인적인 노동을 강요받아왔다고 말합니다. 일일 8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했죠. 얼마나요? 이게 2년 넘었어요. 계약서상 연장 근무 조항이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이외에 근무하는 거는 지금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에요. 이 공장에서는 이번 사망 사고 전에도 안전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끼임 사고가 있었고 2008년에는 화재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끼임 사고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 폭발인데 그게 어떤 관리부조의로 폭발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을 국가수 감식을 통해서. 회사 측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장례와 병원비를 부담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 위한 대책 세우고 유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족은 반복되는 사고 뒤에는 회사 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장비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좀 덜 다치고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망한 노동자의 과로와 안전사고의 반복.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발 사고를 넘어서 구조적인 산재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이나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노동포털이나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청을 통해 문제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산업안전감독관이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8월 2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